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 아마 일본의 고속도로를 달려본 분들이라면 이 답답한 풍경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일본의 하이패스 구간인 ETC 차로를 통과하는 차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속 20km 이하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혹시라도 단말기 통신에 오류가 나서 차단기가 안 열리면 그대로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뜩 긴장한 채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두고 시선은 일제히 전방에 굳게 닫힌 차단기를 향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금소 앞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릴 필요조차 없고 시속 100km, 아니 이론적으로는 규정 속도를 아득히 넘어 160km 이상의 초고속으로 질주해도 단 0.01초 만에 요금이 칼같이 결제됩니다. 차단기를 아예 뜯어내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눈 깜짝할 새 낚아채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본 분들이라면 흐름을 뚝 끊어먹는 주범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한참을 기분 좋게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램프의 붉은 물결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곳, 사고라도 났나 싶어 거북이 걸음으로 가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거대한 구조물, 바로 톨게이트입니다. 과거 창문을 내리고 매연을 마시며 동전과 영수증을 주고받던 시절의 채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조금만 되감아 볼까요? 초창기 대한민국의 하이패스 차로는 운전자들에게 꽤나 부담스러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차로의 폭은 겨우 3m 남짓에 불과했고 양옆에는 실수라도 하면 차체를 집어삼킬 듯 무시무시한 두께의 콘크리트 경계석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규정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엄격하게 묶여 있었죠. 하지만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인들은 변화를 갈구했습니다. 시속 100km로 시원하게 달리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시속 30km로 급감속을 한다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8-9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그 좁은 틈새를 무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연간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톨게이트 진입로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커먼 타이어 자국과 긁힌 자국으로 성할 날이 없었죠. 경찰이 단속 카메라를 달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문을 수없이 붙여봐도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흐름이 생명인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인위적인 병목 구간을 만들어 놓고 운전자에게 알아서 속도를 줄이라고 강요하는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인 모순이 빚어낸 촌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운전자의 오랜 습관을 억지로 뜯어고칠 수 없다면 도로와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버리기로 한 것이죠. 전 세계 유례없는 무정차 고속주행 결제 시스템은 바로 이 단순하고도 과감한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운전자를 압박하던 흉물스러운 구조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차로와 차로 사이를 옹졸하게 가로막고 있던 콘크리트 경계석을 완전히 부수고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차로의 폭을 고속도로 본선과 완벽하게 똑같은 3.6m 이상으로 널찍하게 넓혔습니다. 이른바 다차로 하이패스의 등장입니다. 이것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달리고 있는 이곳이 요금을 내는 톨게이트인지 아니면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의 연장선인지 시각적으로 전혀 구분이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 좁은 콘크리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사이드미러가 닿을까봐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꽉 쥐던 풍경은 이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에서는 완벽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로를 넓히고 차단기를 치우는 것이 이토록 편리하다면 왜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아직도 그 답답한 요금소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들 우리보다 토목 기술이 부족해서 차로를 넓히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도와 미납 차량에 대한 공포에 있습니다. 일본은 결제통신에 오류가 생기거나 요금을 내지 않고 얌체처럼 도망가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물리적인 차단기로 일단 차를 막아세우고 보는 매우 보수적이고 안전제일주의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통신이 100% 완료되어야만 차단기가 스르륵 열리고 기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감지되면 덜컥하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기술의 오류를 기계적인 장벽으로 틀어막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거추장스러운 차단기를 과감하게 걷어차버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한국인들의 성격이 급해서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결제 단말기 통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압도적인 소프트웨어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VDS라고 불리는 지능형 영상인식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위를 지나가다 보면 마치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생긴 렌즈들이 구조물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사진을 찍는 평범한 CCTV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이 카메라의 두뇌 안에는 수억 장의 자동차 번호판 이미지를 달달 외우고 있는 인공지능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야간에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는 고속도로, 앞차가 튀긴 흙탕물에 번호판의 절반이 가려져 있고 그 차는 무려 시속 100km 이상의 맹렬한 속도로 카메라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어떤 숫자인지 심지어 번호판이 달려있는지조차 식별하기 불가능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딥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 즉 OCR 기술은 이 흐릿하고 망가진 픽셀 조각들을 단 0.01초 만에 완벽하게 읽어냅니다. 인공지능은 흙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글자의 윤곽을 스스로 추론하여 복원하고 고속 주행 탓에 비스듬하게 찌그러져 찍힌 번호판의 각도를 정면으로 반듯하게 펴서 분석합니다. 이 흐릿한 픽셀 패턴은 숫자 8이다. 이 일그러진 모양은 한글 라다. 이 모든 복잡한 연산 과정이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기도 전에 끝납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자랑하는 이 인공지능 번호판 인식률은 무려 99.8%에 달한다고 하죠. 결제 단말기가 고장났거나 아예 기계를 달지 않은 채로 도망가는 얌체 차량을 사실상 100%의 확률로 끝까지 추적해낼 수 있다는 기술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도로 위의 차단기를 치워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률 개선은 마침내 하이패스의 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기계장치조차 필요 없는 영상약정 서비스의 등장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전자들은 거추장스러운 하이패스 단말기를 굳이 차창에 붙일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와 차량 번호만 미리 등록해두면 도로 위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내 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그 순간 띵동하는 알람과 함께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니까요. 일본이 여전히 플라스틱 단말기와 물리적인 차단기라는 하드웨어의 틀에 갇혀 쩔쩔맬 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태생적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이 기술력을 전 세계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습니다. 특히 땅덩어리가 광활하고 새로운 도로망을 국가적 차원에서 쫙쫙 깔아야 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스마트 톨링은 알고도 지나칠 수 없는 매력적인 기술이죠.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도인 알마티의 거대한 순환도로에는 이 한국형 하이패스 시스템이 그대로 이식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처음 접한 현지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리는 차를 세우지도 않고 심지어 톨게이트 직원도 없이 통행료를 한 채 오차도 없이 걷어들인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공상과학 영화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파드마 대교를 비롯해 아시아 곳곳에 굵직한 고속도로들이 이미 한국의 IT 기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의 도로 기술이 그저 아스팔트를 평평하게 깔아주는 건설의 영역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들에게서 매일같이 현금을 걷어들이는 고부가 가치 운영의 영역까지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특유의 속도입니다. 인터넷도 빠르고 배달도 빠르지만 이제는 멈춰서야만 했던 도로 위의 요금소마저 우리의 속도를 막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두고 성격 급한 한국인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기술이라며 껄껄 웃어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톨링이 국가 전체에 가져온 변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줄이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길바닥에 버려지는 막대한 연료, 그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는 유해한 배기가스, 그리고 요금소 정체로 인해 낭비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까지 한국형 스마트 톨링은 이 모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썰어내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로 기술력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